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화학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도파민입니다. 오늘은 그 도파민을 활활 타오르게 할 준비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고 무기력함을 날려버릴 놀라운 지혜를 가진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의 거장이자 날카로운 지성의 소유자 볼테르의 명언 12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도파민 수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지혜의 향연 속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안녕하세요. 긍정 도파민을 불어넣는 지혜로운 이야기, 지혜의 샘입니다. 오늘은 도파민과의 연결고리를 따라 볼테르의 명언들을 탐구하며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어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맹자와 볼테르를 함께 언급하며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비교하기도 하죠. 맹자가 인간 본성의 선함을 이야기하며 수양을 통해 내면의 도덕성을 완성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볼테르는 사회의 불합리한 면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와 이성을 옹호했습니다. 맹자의 가르침이 내면의 성장을 통해 얻는 성취감과 만족감으로 도파민을 건강하게 분비시킨다면, 볼테르의 지혜는 때로는 통쾌한 비판과 유쾌한 역설로 우리의 뇌에 신선한 자극과 쾌감을 선사하며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맹자에 대한 후세의 평론처럼 맹자의 사상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하며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인본주의적 사상은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개인의 수양과 사회의 정의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아있죠. 맹자의 지혜가 차분하고 깊은 울림을 준다면, 볼테르는 통쾌함과 재치로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볼테르는 단순히 철학자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종교적 편견과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에 정면으로 맞섰던 용기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번개처럼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걷어내는 역할을 했죠. 그의 명언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통찰과 뜨거운 열정이 담긴 응축된 도파민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볼테르가 남긴 주옥 같은 명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뇌 속 도파민 수치는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첫 번째 명언입니다. 나는 신을 경외하고 내 벗을 사랑하고 내 적들을 미워하지 않으며 미신을 경멸하면서 죽는다. 이 명언은 볼테르의 삶의 철학을 응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는 종교적 광신을 경멸했지만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신앙과 이성적인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친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적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은 그의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미신에 대한 그의 경멸은 당시 유럽 사회에 만연했던 맹목적인 믿음과 비이성적인 관습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이성과 사랑, 그리고 관용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함을 강렬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자기 확신과 내적인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적인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는 원천이 됩니다. 두 번째 명언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 명언은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종교가 인간의 도덕적 질서와 사회 유지를 위해 기능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볼테르는 맹목적인 신앙보다는 이성적인 믿음과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신의 존재 여부를 떠나 인간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틀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 어떤 형태든
보편적인 가치 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질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얻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삶은 난파선이지만 우리는 구명보트에서 노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얼마나 유쾌하면서도 현실적인 통찰일까요? 삶이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희망과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불굴의 힘입니다. 삶의 혹독한 역경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아내고 그것을 온전히 만끽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용기 있게 노래하는 이 명언은 여러분에게 그런 강력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명언입니다. 무고한 자를 비난하느니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게 낫다. 이 명언은 정의와 관용에 대한 볼테르의 깊은 생각을 보여줍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불리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설령 명백한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의 미덕을 베푸는 것이 더 현명하고 인간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프랑스 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체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과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과 포용력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얻는 내적 평화를 통해 도파민이 풍성하게 보상됩니다. 다섯 번째 명언입니다. 진실을 사랑하고 실수를 용서하라. 진실 추구와 오류 인정, 이 두 가지는 건강한 이성 생활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실수나 타인의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하는 아량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도 필수적인 위대한 미덕입니다. 완벽함이라는 허상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진실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수를 겸허히 포용하는 태도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지혜롭게 만들며 진정한 성장의 도파민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 명언입니다. 인생은 평등하다. 그러나 태생이 아닌 미덕이 차이를 만든다. 이 명언은 계몽주의 시대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평등과 능력주의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나 배경에 따라 우열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미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삶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잠재력과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할 때 풍성하게 분비되는 도파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미덕을 쌓아나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동기를 제시합니다. 일곱 번째 명언입니다. 자신의 불행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든다. 이 명언은 언뜻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인간 세상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꿰뚫어보는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행이 다른 이에게는 기회가 되거나 때로는 간접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비관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아이러니를 깊이 이해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 교훈을 찾으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삶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성숙함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깨달음을 찾도록 돕습니다. 여덟 번째 명언입니다. 돈에 관한 한 모든 사람들은 같은 종교다. 이 명언은 돈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보편적인 동기가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종교나 이념,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돈 앞에서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는 볼테르의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와 동기부여의 원리를 꿰뚫어보는 것으로 경제적 활동과 목표, 달성 과정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9번째 명언입니다. 분쟁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며 관용만이 유일한 치료제다. 볼테르는 평생 종교적 불관용과 편견으로 인한 갈등과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오직 관용만이 존재한다고 강력하게 역설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신념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개방적인 태도만이 진정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명언은 현대 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해답을 제시하며 관용적인 태도가 가져다주는 평화와 안정을 통해 뇌가 느끼는 긍정적 보상을 일깨웁니다. 10번째 명언입니다. 누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자신이 누구를 비판하기 꺼리는지 살펴보라. 이 명언은 권력과 비판의 관계를 날카롭게 꿰뚫는 통찰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역설합니다. 만약 우리가 특정 대상이나 집단을 비판하기를 꺼린다면 그것은 그 대상이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비판적 사고를 잃지 말아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며 진정한 독립적 사고를 통해 얻는 해방감과 자율성의 도파민을 느끼게 합니다. 11번째 명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용기를 가져라. 이 명언은 계몽주의의 핵심 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적 통념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이성을 사용하여 판단하고 사고하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주체적인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볼테르는 끊임없이 대중에게 이성을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체적인 사고를 잃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용기를 가질 때 얻는 성취감을 통해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이 용기는 단순히 지적인 활동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12번째 명언입니다. 쾌감은 모든 이성적 동물의 의무이자 목표이다. 이 명언은 볼테르가 쾌락 추구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쾌락을 탐닉하는 것을 넘어 이성적인 존재로서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의무이자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볼테르는 쾌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자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한 것이죠. 이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그 쾌감을 통해 더욱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볼테르가 하루에 40잔의 커피를 마셨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듯이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지적인 자극과 쾌감을 주며 삶의 동력을 얻었던 인물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도파민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의 삶은 어쩌면 도파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볼테르의 12가지 명언들을 통해 인생의 깊은 통찰과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의 명언들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생각의 폭을 넓히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파민을 강력하게 분비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명언들을 통해 얻은 지혜와 영감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와 영감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적인 응원이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도파민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긍정, 도파민을 불어넣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